아이들은 처음에 엄마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엄마가 볼을 부벼주고 엄마가 따뜻하게 젖을 주면서 젖에서 오는 어떤 포근함과 그 피부 접촉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보호 받으면서 충분하게 감각적인 만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학자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지만 저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오관이라고 있죠. 우리의 감각기관들 어떤 거 있어요? 우선 보는 것, 눈이 가지는 것을 눈이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쾌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감각기관과 관련돼서 거기 쾌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프로이드는 전부 섹슈얼한 것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 관음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뭘 쳐다보는 것에서 오는 쾌락을. 그리고 또 엄마가 자기를 쳐다볼 때 아이들은 또 굉장한 쾌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의 피부, 살과 접촉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바디의 어느 부분도 다 경우에 따른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성감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니탈한 성, 어른들의 성이 아니고 감각적인 만족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바디의 어느 부분이나 성감대가 된다고 하는 이론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도 사실은 뭐예요? 성기적인 엄마를 찾는 게 아니고 전성기적인 엄마를 찾는다고 프로이드가 봤던 얘기는 결국은 이게 감각적인 만족이지 이게 성애적인 어른들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성기적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찾았던 유아성욕이란 아이들의 유아성욕은 프로이드가 그걸 성욕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성욕이지 사실은 감각적인 만족이란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성애적인 만족과 감각적인 만족을 구별을 한다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나 이 동성애, 이성애 여기서 성도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아직은 남녀 간의 성관계에 그 세계에 있지 않은 그래서 아직 그런 남녀 간의 성관계 제니털 섹슈얼리티까지 발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관계가 아닌. 네, 그렇죠. 그런 거기까지 아직 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발달이 그 시점까지 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이분의 만족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피부에서 오는 만족이나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만족이나 이런 우리의 감각과 관련되는 만족을 얻는 것에 더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성도착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아들의 성욕이라는 것은 전부 섹슈얼리티라고 보기보다는 감각적인 만족을 얻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다 동성애적인 경향이 엄마하고 사랑관계로 시작했으니까 여자아이는 다 처음부터 동성애적인 관계에 비슷하게 프로이드 이론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동성애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때 섹슈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이 프로이드가 봤던 에더퍼스 티어리나 그 리비도 이론이 너무 무리하게 우리의 모든 우리의 동기, 우리 활동의 동기 모든 것을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서 오는 무리가 우리가 그 무리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키워봐서 알지만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성은 심플한 거란 말이에요. 프로이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는 어떤 에너지라는 건 그 에너지죠. 동일시로 봤을 수도. 그러니까 에너지 이론이래 그게. 그러니까 아이 때는 그게 자기 몸 바디로 갖다니
나중에 이게 외부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같다는 점에서 프로이드는 그걸 리비도 이론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라는 개념에서 프로이드가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아이 시절에 가졌던 그 에너지가 자기 몸으로 향했던 것이 외부 대상으로 향하는 그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섹슈얼리티라고 봐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성적인 퍼스펙티브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분은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어머니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하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의 보호도 받고, 그리고 여기 프로이드 이론 속에 어펙션이라고 할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 러브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성애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아이는 처음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펙션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봄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주변적인 것으로 프로이드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성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는 처음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렇죠. 욕구가 있잖아요. 관심 갖고. 그러니까는 좀 프로이드가 좀 동물적인 해석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는 저기 관심 갖게 예 그런 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동물도 바로 성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건 그것도 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의 동물학이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동물. 통상적인 동물인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은 배워서가 아니라 다 타고나잖아.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때 그 사랑받고 받는다고 확인하는 패키지 중에 하나가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낄 때 뭐냐면 자기에게 따뜻한 자극들이 주어지는 거가 이게 사랑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보통 사랑이라는 어펙션이나 러브라는 쪽에서 이 감각적인 것도 통합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걸 섹슈얼리티로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은 사춘기가 돼야 그때 가야 제니털 섹슈얼리티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의 목소리 같은 거, 네. 그거는 감각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를 근데- 만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소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감각기관에는 다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게 엄마의 목소리는 뭐예요? 나의 귀로 듣는 거죠. 청각이잖아요. 네. 청각에서도 나에게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각, 보고 듣고 어떤 거 냄새 맡는 것도 그렇죠. 쾌감이 있고 엄마 냄새를. 엄마 냄새가 있잖아. 네. 엄마 냄새가 있고 엄마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우리의 감각적인 것이 내 사랑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랑의 정서, 어펙션이나 러브라고 하는 건 아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관심받고 싶은 욕구,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큰 테두리 안에 감각적인 욕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감각적인 욕구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의 일부인 거죠. 근데 이 감각적인 것을 안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이게 성적인 어떤 만족이 아니라 감각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줄 때 엄마에게 포근한 채취,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얼굴 보면서 아이는 안심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른의 관점에서 섹슈얼리티, 유아 성욕이라고 봤던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게, 저도 이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좀 이해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어요. 리비도 이론만 가지고도 한
한 세 학기 정도 계속 이 리비도 이론 하나를 가지고 ICP 학생들 교육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교육하려면 내가 충분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도 그 사람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이론만 가지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지금 도달이 돼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너무 오해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름이지? 근데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석 달 동안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 애들이 사망하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정서적인 거야 사랑. 그렇죠. 근데 정서적인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아주 깨끗한 클린한 환경 속에서 옛날에는 젖 주는 것도 과학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아주 클린한 환경에서 너스들이 제때되면 가서 아이들에게 잘 물리고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아주 잘 공급되도록 이렇게 돌봤는데 1년쯤 되니까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아주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른 환경에서는 감옥소에 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피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양만 공급하게 되면 애들이 죽어나가고 살아남아도 거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에서 홀딩 인바이런트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은 우리가 홀딩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주 정말 크리티컬한 이유가 아이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로 이게 어떤 감각적, 센셜한 혹은 센셔스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봐요. 그걸 실천하는 게 암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암탉이 이렇게 안아주잖아. 아니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굉장히 필요하다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따스한 품이 없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암탉,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안아주지 않으면 병아리를 못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청소부터 알서부터.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 프로이드 쪽에서는 그 안아준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의 전달.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전부 하나의 성욕이라는 것 하나로 계속 이분은 그 성욕이라는 게 초심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정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신이 오늘 호흡하는 거 보니까 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리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 뭐 생리학적으로 하는 그걸 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당시에 과학이 그렇게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론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죠. 그러니까 사이코 바이올로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생물학이죠. 그 당시에 생물학 이론에다가 심리학을 껴맞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리가 된 거죠. 글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처음이니까 애를 쓴 거죠. 애를 쓴 거는 사실인 그 생물학적인 이해로 계속 밀어붙였는데 본인도 나중에 지쳐요. 그럼 이제 조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뭐냐면 거기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처음에 이론을 세웠잖아요.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아버지하고 관계잖아 전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프로이드 후예들이 다 연구한 게 지금 발달 이론들이에요.